하십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전기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Electric Field Intensity, 전기의 세계, 전기, Electric Field Intensity. 이 Electric Field Intensity는 전기 혹은 전기장이라도 이와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장, 마당이죠. 전기마당. 이것은 뭐냐면, 자, 이와 같이 어떠한, 자, 여기에 어떠한 전하가 있다. 여기에 어떠한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전기력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기력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잡아당기죠. 여러분이 텔레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자꾸 끌리지 않습니까? 이 전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뭔가 나오고 있다 이게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기력선에 우리가 접선으로 끈 게 전기의 색입니다. 전기인데, 자, 이와 같은 이 전기가 나오고 있는 공간에 여기 작은 양의 시험전화 플러스의 시험전화 테스트 차지가 있다. 시험전화. 자, 이 양의 시험전화에 작용하는 힘, 어떠한 힘이, 정기적인 힘이 작용하면 이 힘을 우리가 F라고 하면 힘은 이 벡터 양이죠. 그래서 이 전개는 이와 같이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개, Electric Field Intensity는 자, 여기 2죠. 2. 그래서 이거는 벡터 양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 양이기 때문에 전개 2는 단위 양의 이 시험전화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데피니션이 정리가 전기세계에 대한 정리는 아주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 자체가 만드는 전기가 아니고 어떤 외부에서 만드는 이 전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이 양의 시험전화는 작아야 됩니다. 사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Q0의 사이즈가 거의 0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리밋. 자, 이거는 리밋이죠. LI, MIT. 아주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어떤 전기력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양의 시험전화에 작용하는 힘,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와 같이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이게 영역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 양의 시험전화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기의 세계를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어떤 전하가 있다. 전하 Q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전하 Q가 있으면 이 전하 Q에서 이와 같은 전기력선이 나오죠. 전기력선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R만큼 이와 같이 떨어진 이와 같은 지점에서 이 전기의 세기가 얼마냐? 전기의 세기가 얼마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점전화
이 전하 Q에서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우리가 아주 작은 양의 시험 전하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양의 시험 전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양의 시험 전하와 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 사이의 간격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이 쿨롱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작은 이 양의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자, 쿨롱의 힘은 어떻게 돼요? 쿨롱의 힘은 4파이 입실온 제로분의 1. 자, 4파이 입실온 제로분의 1. 여기서 이게 다이일렉트릭 컨스탄트죠. 진공에서 다이일렉트릭 컨스탄트. 유전 상수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 자,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이 전체 값이 얼마였어요? 계산하면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죠. 자, R 제곱에 반비례하죠. R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 전하와 이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죠. 자, 이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이와 같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우리가 전기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죠. 전기의 세기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되죠. 전기의 세기 2는 양의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죠. 자, 근데 여기서 힘이 뭐였어요? 자, 힘이 이와 같이 쿨롱의 힘으로 주어지죠. Q0분의 여기서 우리가 힘도 이 벡터죠.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도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 벡터 방향을 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우리가 Q에서 이 양의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단위 벡터를 우리가 이와 같이 정해 주겠습니다. 단위 벡터, 유닛 벡터. 유닛 벡터가 뭐죠? 이 크기가 1되죠. 크기가 1되고 방향이 Q에서 Q0로 향하는 이와 같은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기를 하게 되면 방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R 캡이 되겠죠. 벡터로 우리가 표시하면 자, 그러면 이 양의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의 세기는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죠. 양의 시험 전하분에 작용하는 힘을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은 0분의 1 R 제곱에 Q에 Q0 단위 벡터. 자, 이와 같이 주어지면 자, 이거 약분되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남는 게 4파이 입실은 0 R 제곱에 Q의 단위 벡터 이와 같이 전기의 세기는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방향은 어떻게 돼요? 전기의 세기의 방향은 자, 단위 벡터 힘의 방향은 다 똑같죠? 단위 양의 시험 전하와 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의 세기는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만일 여기에 이와 같은 이 전하가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이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자, 여기에 전하 Q가 있다. 전하 Q1이 있다. 전하 Q1이
R1만큼 떨어진 지점에 형성하는 정계의 색이 이온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여기서 4파이 입silon 제로에 R이 지금 뭐죠? R이 R1이죠. R1의 제곱. 그 다음에 전하가 지금은 Q1이죠. Q1. 단위 벡터를 우리가 이와 같이 잡아주면 단위 벡터, 크기가 1 되는 단위 벡터, R 유닛 벡터. 이게 정계의 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점전화가 한 개 더 있다. 여기 Q2가 있다. Q2. 자, Q2가 이 지점. 자, 이 지점까지의 간격이 R2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단위 벡터를 우리가 R1이라 하고요. 자, 이 점전화 Q2가 이 지점에 형성하는 힘의 방향을 우리가 R2의 단위 벡터라고 표기를 한다면, 자, 이 Q2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Q2가 이 지점에 형성하는 정계의 색이 이 2는 어떻게 돼요? 자, 이 2는 4파이 입silon 제로, 이건 똑같습니다. 4파이 입silon 제로에 자, R2의 제곱, R2의 제곱에 Q2죠. Q2. 단위 벡터가 R2의 유닛 벡터. 뭐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문제에서 자, 여기에 점전화 자, Q1이 있고, 자, Q2가 있고, Q3이 있다. 이 세 개의 점전화가 자, 같은 지점, 여기 P 지점에 자, 형성하는 자, 이 R1, R2, R3다. 자, 점전화 Q1, Q2, Q3가 P 지점에 형성하는 총 정계의 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총 정계의 색을 구하시오. 그러면 각각을 여러분이 합해주면 되겠습니다. 점전화 Q1이 R1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형성하는 정계의 색이 만일 이걸 2원이라 한다면 2원 더하기 점전화 Q2가 R2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형성하는 정계의 색이 E2 더하기 점전화 Q3이 R3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형성하는 정계 E3. 이걸 전부 다 선형적으로 여러분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더해주면 자, Q1이 R1만큼 떨어진 지점에 형성하는 것은 4파이 입silon 제로 R1의 제곱에 Q1 자, R1 단위 벡터 방향이죠. 단위 벡터. 단위 벡터가 각각 이와 같이 R1 캡으로 주어지죠. R2 R3 캡. 자, Q2가 형성하는 게 어떻게 돼요? 4파이 입silon 제로 R2의 제곱에 Q2 단위 벡터 자, 이와 같이 마지막 Q3가 R3만큼 떨어진 지점에 형성하는 정계의 색이 4파이 입silon 제로 R3의 제곱에 Q3의 R3 단위 벡터. 자, 이걸 우리가 한목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목에 쓰면 자, 공통이 이거죠. 4파이 입silon 제로 썸메이션을 여러분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시그마인데 썸메이션 합한다 이런 표시죠. 그래서 공통이 뭐죠? 4파이 입silon 제로에 자, 4파이 입silon 제로 똑같습니다. R은 뭐죠? R1, R2, R3죠. Ri에서 I가 어디서부터? 1부터 1, 2, 3까지. 그래서 Ri의 제곱. 그 다음에 Q도 QI 하면 되죠. QI 하면 Q1, Q2, Q3 단위 벡터 Ri 요같이 여러분이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전화 Q1, Q2, Q3가 이 P 지점에 형성하는 총 정계의 색을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계 역선 자, 이와 같은 점전화 Q를 두면 전화를 두면 여기에서
전기력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사실 이 전기력선은 전기의 분포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기의 크기와 이 방향을 나타내는 아주 가상적인 선을 나타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가상적인 선이에요. 눈에 보일 수 있게.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죠? 가상적인 선입니다.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전자파가 오는 게 보입니까? 전자파가 보이지 않죠.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발전호초, 파남보 이 색깔밖에 못 보죠. 파장이 한 400에서부터 700나노 정도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이 전기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게 전기력선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선을 우리가 보통 이 작도를 하고 있는데, 자, 양의 전하가 있습니다. 극성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파지티브. 자,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전하에서는 이 전기력선이 밖으로 나온다. 모든 방향으로. 양의 전하에서는 밖으로, 아웃사이드로 이와 같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전하인 경우에, 전자인 경우, 음의 전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전기력선이 자, 이쪽으로 이와 같이 안쪽으로 온다. 이와 같이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전하와 양의 전하 Q와 음의 전하 Q가 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전기력선은 자, 양에서는 나가서 자, 음으로 들어가죠. 양의 전하에서 나와서 음으로 들어가는 걸로.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작도를 해야 됩니다. 전기력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작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전기력선을 겹쳐서 그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작도할 때, 자, 여기서 와서, 여기서 나와서,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 전기력선이 이와 같이 겹치게 여러분이 작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전기력선의 방향에 대해서 전기력선이 이와 같이 가죠. 여기서 어떤 지점에서 접선을 접한선을 그었을 때 이 점에서 전기의 세기가 이와 같이 한 지점에서 전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전기의 방향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노트에 4페이지에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많이 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력선이 여기 분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 여기에 비해서, 자, 여기 밀도가 높죠,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기의 세기가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강의 노트 4페이지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전기력선 양전하에서, 자, 양전하로 나가죠? 나가는 방향이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로 이와 같이 끝난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와 같이 간다 하는 게 첫 번째 전기력선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이 전기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전기력선은 한 점에서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의 방향이 된다. 자, 여기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 접선, 여기에 전기의 방향이 된다 하는 걸 기억하고요. 전기의 세기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밀집되는데, 전기력선이 밀집되어 있으면 여기가 전기의 세기가 여기보다는 더 세다 하는 걸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력선의 밀도 일반적으로 이 전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어떤 면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보듯이 이와 같은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 여기가 이제 전기력선이죠. 전기력선이 이 종이를 통과해 나가는 개수.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죠? 이 종이와 전기력선은 서로 수직이 되어야 됩니다. 전기력선의 수직인 면을 통과해 나가는 이 전기력선의 개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만일 이 종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죠? 이 면이 S인데, 이 S면과 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이 전기력선의 이 개수, 수직으로 통과하죠. 수직인 면. 이걸 우리가 전기력선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개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전개 크기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크기는 벡터가 아니죠. 스칼라죠.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를 우리가 이와 같이 전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이와 같은 면적, 이 면적과 이 전기력선은 어떻게 돼요? 수직인 면을 통과해가는 이 전기력선의 개수를 우리가 전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돼요? 이걸 대각선 곱하면 어떻게 되죠? 대각선 곱하면 dn은 2의 ds죠. 2의 ds입니다. 이걸 우리가 좌우면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적분을 하게 되면 이 n은 토탈 n은 개수는 어떻게 돼요? 인티그럴 2의 ds. 이와 같이 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어져요. 총개수. 전기력선의 총개수는 전기의 세개에다가 면적이죠. 이거는 뭐냐면 작은 미소의 면적. 우리가 이와 같은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면적을 우리가 잘게 쪼개줍니다. 아주 균일하게 잘게 쪼갠 이 한 면적을 우리가 ds라 하면 이 ds를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돼요? 다 더하면 이 전체 면적이죠. 다 더한다는 이야기가 뭐죠? 적분해주면 이 미소의 면적을 적분해주면 전부 다 적분해주면 전체 면적 S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가 된다. 결국은 면적입니다. 이게 작은 미소의 면적을 적분해 준 거와 이 전기력선의 이 수, 이걸 곱해준 게 통과해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구인 경우에, 축구공 같은 구인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축구공 같은 구 있죠? 구. 이와 같이. 반경이 r 같으면 이 구의 표면적은 얼마입니까? 구의 표면적 S는 4파이 r 제곱이죠. 표면적 S는 4파이 r 제곱이죠. 구의 스피어. 최적이 얼마입니까? 구의 최적은 V는 얼마죠?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구의 표면적 V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원점에 어떤 전압 Q가 있다. 그러면 반경 R 되는 지점에서 반경 R 되는 지점에서의 전기의 세기의 값은 얼마죠? 전기의 세기의 값은 4파이 뭐죠? 4파이 R 제곱에 4파이 이 전기의 세기는 아까 4파이 입시롱 0분의 1 R 제곱의 Q였죠. Q. 4파이 입시롱 0 R 제곱의 Q죠.
자, 이게 전기의 세기입니다. 방향이 R인 9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표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표면적을 전부 다 접근하면 전체의 표면적은 9인 경우에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파이 R 제곱이니까 이거 4파이 R 제곱을 약분하면 남은 게 뭐죠? 입시롱 제로의 Q가 되죠. 입시롱 제로의 Q. 자, 이와 같이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시롱 제로분의 Q가 됩니다. 입시롱 제로분의 Q. 결국은 뭐죠? 진공 중에 놓여있는 전하의 값이 플러스 1쿨롱이면 자, 통과에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개수 Q 대신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입시롱 제곱분의 1개가 되죠. 입시롱 제곱분의 1개가 통과에 나간다. 전기력선이 통과에 나간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우스의 법칙이라 하는데 어떠한 면적을 통과해 나가는 총 전개의 세기는 그 표면, 그 패곡선으로 형성된 그 표면 내에 있는 총전하를 우리가 유전상수로 나누어 준 것과 같아. 이게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밀도가 큰 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밀도가 큰 데에서는 전기의 세기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의 세기가 작은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작은 곳에서는 이 전기액선의 개수가 띄엄띄엄 있는데, 자, 이 밀도가 굉장히 이 전기액선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전기의 세기가 크다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 표면에 도체가 있다. 전기를 잘 통하는 이와 같은 도체가 있다. 컨덕터가 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전기력선은 반드시 수직인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나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전기력선은 반드시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을 한다 하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아까 이야기했죠. 서로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 양전하에서 음전하 가는데, 자, 이와 같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가는데 이게 서로 겹치면 어떻게 돼? 겹치면 교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차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그 다음에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은 연속적입니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연속적이다.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소멸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는 패곡선이 되지 않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보정계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만일 전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개가 이와 같은 작용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한 점 A에서부터 양의 이와 같은 양의 전화를 우리가 이와 같이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전화를 이와 같이 이동시킵니다. A에서 B 지점까지 우리가 양전화 1쿨롱의 전화 좋아요. 이것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시키고 다시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이와 같이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동시키기 위해서 해준 이와 같은 전개가 한 일은 얼마가 됩니까? 자, A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 전개가 말이죠. 자, 여기에 있는 양전화를 A 점에서 B 점까지 전개가 이동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B 지점에서 이 A 지점까지 다시 이동시키면
이 전개가 한 1, 전체 길이가 자 1 같으면 자 이걸 전개 쪽에서 DL로 했을 때 DL을 다 합해준 게 전체 길이죠. 자 이걸 전부 다 적분해 준 거, DL을 전부 다 적분해 준 거, 미지소의 길이 DL을 다 적분해 준 건 뭐죠? 전체 길이죠. 자 A에서 B, B에서 A까지 이 전개가 한 1은 전부 다 뭐죠? 이 값은 0이다. 예, 0. 자, 본래 시작. 이 물리학에서는 좀 이게 재밌습니다. 만일 내가 이 부산이죠. 자, 부산에서부터 자 대구를 거쳐가 서울 갔습니다. 자, 서울 갔다가 다시 저쪽에 서울 갔다가 저기 서해안 쪽으로 가서 다시 내가 부산에 오면 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동한 거리가 얼마죠? 저기 이와 같은 경우에 변위라고 이야기하죠. 변위가 얼마입니까? 위치가 이동한 게 얼마입니까? 자, 부산에서 자 대전 거쳐가지고 자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저 군산 갔다가 다시 부산 온 결국은 처음 위치에 다시 돌아오면 변위는 0입니다. 변위는 0. 물론 이동한 거리는 전부 다 더해주면 되죠. 변위는 0입니다. 자, 이와 같이 1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전개가 자, 양의 이와 같은 전환 이동했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회전일 자체는 전부 다 0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보존적이라 이야기해요. 컨설버티브. 회전일 자체가 아주 보존적이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스토크스의 정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스토크스의 정리. 자, 1차원은 선적분이죠. 선적분을 우리가 면적적분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스토크스의 정리지 않습니까? 자, 스토크스의 정리는 어떻게 돼요? 자, 선적분이 면적적분. 그 다음에 이 벡터 2는 여기에 우리가 미분 연산자를 우리가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 시킨 게 결국은 뭐죠? 0이다 이게요. 보정계에서는 0이다. 자,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면적 자체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0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보존적인 전환은 비회전성이다. 회전이잖아. 로테이션이 없다. 이거는 비회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자신만으로는 이와 같이 폐곡선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백선은 그 자신만으로는 폐곡선이 되지 않는다. 불연속적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정기백선은 뭐냐면 회전하지 않는다. 정기백선은 회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력선은 성질로는 정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교차한다. 등전이면. 자, 여러분이 자 등전이면이다. 그럼 등전이 뭐야? 같은 등자죠. 같은 등자. 이퀴포텐셜 서피스인데 등전이면은 뭐냐면 자 여기서 점전화 Q가 있습니다. 점전화 Q가 있으면 자 R 되는 지점에서의 전위는 얼마냐 하면 4파이 입시롱 제로의 R분의 Q입니다. 자 여기 R 되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위는 전부 다 R 되는 지점에서는 4파이 입시롱 제로 R분의 Q입니다. 자, 여기 R 되는 지점에서도
4파이 입실은 제로 R분의 Q입니다. 자, 전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이와 같은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이와 같은 면이 되죠. 등전이면 전이와 같은 지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면입니다. 이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뭐냐면 전기력선. 자,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 자, 이 점이 수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수직입니다. 여기 수직.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수직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직이다. 수직으로 교체한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뭐냐면 전기력선은 자, 전위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점전화 Q가 있으면 자, 전위는 뭐죠? R과 반비례 관계 있죠.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R이 작은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위가 크죠? 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R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큰 지점에서는 전위가 작죠? 전위가 작습니다. 전개는 이 전위가 큰 지점에서 작은 지점으로 이와 같이 향하게 되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전위가 큰 지점에서 작은 지점으로 향한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극성에서 자, 여기에 전하가 Q입니다. 같은 극성 플러스 전하 Q와 자, 여기 플러스 전하 Q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플러스 전하 Q에서 자, 전기력선이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도 자, 바깥 방향으로 이와 같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만나지 않는,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발한다. 반발해서 나간다. 같은 극성에 이와 같은 전하가 놓여 있으면 그 사이에 작용하는 발생하는 이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한다. 밀어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기력선의 성질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의 방정식. 자, 아직은요, 조금만 있어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자,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만일 이와 같이 XY 지축. 자, XY 지축에 지금 3차원 공간이죠. 자, Y 지축에 자, 한 지점에서 자, 전기력선이 자, 이와 같이 간다. 전기력선이 자, 그러면 전개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전개의 방향은 이 전기력선의 접선이죠. 접선의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죠. 전개의 방향입니다. 전개의 방향인데 자, 이 전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이걸 좀 확장하면요. 이 전개가 자, 성분이 어떻게 돼요? 성분이 EX 성분과 EY 성분과 EC 성분. 자, 우리가 처음에 백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직각사주에서 자, 한 점의 성분이 자, 이 점까지 그은 벡터 A는 어떻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까? 직각사주에서 자, 이 점의 성분이 지금 AX 성분과 Y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자, 원점에서 이 점까지 그은 벡터를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단위 벡터를 도입했죠. 단위 벡터. 자, x 방향의 크기가 1되고 증가하는 값으로 향하는 단위 벡터 i와 y 방향의 크기가 1되면서 y의 값이 증가하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 벡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벡터라는 것은 x 성분 곱하기 단위 벡터, x의 단위 벡터 더하기 y 성분 곱하기 y의 단위 벡터였죠. 자, 이 이유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점에서 전기의